우리 구독자님들, ABL바이오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 백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이오 섹터에 영향을 미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제 생각 말씀드릴 거고요. ABL바이오의 체크포인트와 함께 제가 10월부터 함께 추천드렸던 알테오젠, D&D 파마텍, 리가켄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네 종목의 공통점은요, 실적보다는 플랫폼과 임상 이벤트가 주가를 움직인다는 점이죠. 그래서 각 종목의 최신 이슈들과 연말 연초에 보셔야 할 핵심 임상 일정, 그리고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식발전소는요, ABL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제약바이오 최신 소식과 방향성, 유망 종목을 말씀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양질의 제약바이오 소식으로 여러분들 투자 수익 극대화를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글로벌 시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 4시에 전 세계가 기다리는 소식인 미국 금리 인하 결정이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금리 결정이라는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장세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한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최근 조정분 채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서 일단은 단기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BL 바이오는 다시 20만 원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눌릴 때보다 올라오니까 기분은 좀 좋아지시죠? 중요한 건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긴 하겠지만, 내년 금리 인하의 횟수와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냐인데요. 혹시 나올 수 있는 매파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지금 국내 바이오는 알테나, 리가켄, 펩트론 등 기다리고 있는 기술 이전 소식들이 다소 일정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미국의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오늘은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오르지만 당분간 바이오 쪽 수급이 쉽지 않을 수는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근거들과 주요 종목들의 호재가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소식에 너무 무리하지는 마셔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큰 방향성은 여전히 내년에도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 섹터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노리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비중 조절 잘 하면서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ABL 바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전해드린 이슈인데요. 지난주인 12월 초 미국 시테드 2020 학회에서 일라이 릴리가 차세대 알츠하이머 치료 전략의 핵심은 BBB 셔틀이라고 못 박으면서 발표 슬라이드 안에서 ABL의 표적, 즉 IGF-1R 기반의 BBB 셔틀 플랫폼이 직접 언급됐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이미 11월에 릴리가 ABL 바이오와 빅딜 체결하면서 가져온 그랩바디 B 플랫폼을 시테드라는 글로벌 알츠하이머 메인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술 쓸 거다라고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앞으로 릴리의 그랩바디 B를 활용한 개발 내용들이 나올 텐데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임상 일정을 보면요. ABL은 내년 상반기에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숫자로 증명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크게 세 가지 핵심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ABL001인데요. 내년 초부터 상반기 사이에 2-3상 중간 데이터 발표가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이 데이터가 잘 나오면 곧바로 FDA 가속 승인 가능성 타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다음으로는 ABL111인데요. 현재 1차 치료제 진입을 위한 키트루다 3중 병용요법 임상이 순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데이터 업데이트나 다음 단계인 3상 진입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노피와 함께하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ABL301은요, 11월에 마일스톤 유입으로 순항이 확인이 됐고, 내년에는 고용량 투여 등 임상 1상 데이터가 무르익으면서 임상 2상 진입 가시화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상 진입 시에 또 한 번의 대규모 마일스톤이 예상됩니다. 자, 투자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미 ABL 바이오는 시가총액 10조 원대를 가파르게 넘어온 상태라서 단기 급등을 다시 기대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ABL001 가속 승인 가능성과 ABL111, 301의 임상 순항, 그리고 내년 1월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추가 BBB 셔틀 딜이 나오는지가 주가 레벨업 구간을 한 단계 더 열어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임상과 딜 이벤트가 몰려있는 내년 상반기 전까지 나오는 조정 구간이 ABL 바이오를 긴 호흡으로 보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는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식이죠.
독일의 미넨 지방법원이 할로자임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손을 들어주면서 머크의 키트로다 SC 독일 판매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짚어드렸듯이 이번 결정은 독일 한정의 예비적 가처분이라서 유럽 전체라든지 혹은 미국 판매를 직접적으로 막는 판결은 아닙니다. 할로자임의 엠다제 구조와 알테오젠의 알트비포의 분자 설계가 다르다는 것이 알테오젠이나 머크 측의 입장이고요. 미국에서의 키트로다 SC 제형인 큐렉스 판매 승인과 PGR로 이미 알테오젠과 머크에 아주 유리한 판입니다. 어쨌든 이 소식 때문에 지난 5일에 급락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바로 올라오지는 못하지만 시일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날 같은 날 열린 임시주총에서는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이 통과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특허 리스크와 거래소 이전 프리미엄이 서로 주가를 잡아당기는 구도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코스피 이전 상장권은 확실히 호재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하는 게 산도즈의 SC 제형 파이프라인의 구체화입니다. 지난 7월에 산도즈의 다잘렉스 SC와 오크레부스 SC 개발 계획이 공식화가 됐었는데요. 핵심은 이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실제 임상 진입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26년 상반기 중에 해당 파이프라인의 임상이 개시되면서 알테오젠의 신규 마일스톤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도즈의 소식은 독일 소속 노이즈 속에서 키트로다 원툴 우려를 씻어내고 플랫폼의 확장성을 증명할 결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주목해봐야 될 소식은 이건데요. 키트로다 넥스트를 책임질 두 가지 기대감입니다. 먼저 ADC SC인데요. 이미 작년 말 다이이치 상큐와의 에노2 SC 빅딜로 알테오젠의 기술력은 증명됐습니다. 중요한 건 경쟁사들의 조바심이라고 보는데요. ADC 항암제는 약물 특성상 점도가 높고요. 주입량이 많아서 정맥주사 투여가 매우 불편합니다. 에너2가 SC로 치고 나가게 되면요. 경쟁 약물을 가진 빅파마들도 생존을 위해서 알테오젠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 시기가 에너2 다음 제2의 ADC 빅딜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되고요. 그리고 테르가제의 글로벌 판권 계약도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알테오젠이 자체 개발한 히알루론이다제의 단독 제품 이름이 테르가제인데요. 국내 출시는 마쳤고 이제 글로벌 수출과 판권 계약, 라이센스 아웃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로열티 몇 퍼센트 받는 제품이 아니라 제품 매출이 그대로 꽂히는 캐시카우가 될 수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수출 계약 소식이 들려온다면 실적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주가 흐름 전망해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특허 관련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박스 구간이 예상됩니다. 다만 독일 이슈가 국지적 조치로 끝나게 되고 미국 등에서 치명타가 없다는 가정하에 머크와 산도즈 로열티 모델과 ADC SC 그리고 테르가 제발 신규 딜이 더해지면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이익 레벨이 부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차츰 주가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D&D 파마텍입니다. D&D는 지난 11월에 미국 간학회에서 메시 치료제 후보인 DD01의 12주, 24주 데이터를 구두 발표했었죠. 여기서 간지방 감소와 대사지표 개선에 의미 있는 신호를 받고요. 안전성도 양호하게 나와서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핵심은 내년 상반기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이상의 48주 장기 데이터가 이 시기에 발표가 됩니다. 지방간 감소 효능이 1년 가까이 유지된다는 걸 증명한다면 빅파마 기술 이전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 1월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에이펙 트랙 기업 중에 발표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서 DD01의 48주 데이터 기대감과 경구 플랫폼을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세일즈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D&D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화이자가 메세라를 최대 13조 원 규모로 인수했다는 거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D&D가 기술 이전한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파이프라인의 일정을 좀 보게 되면요. 먼저 맷 097 주사제인데요. 이미 이상에서 14%의 감량을 확인했고요.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글로벌 임상 3상 진입이 임박했습니다. 특히 경쟁사 대비 차별점인 월 1회 투여 데이터가 내년 초에 공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경구제인데요. 맷 224와 맷 097 경구형이 있습니다. 먹는 비만약 파이프라인이고요. 097의 경우는 주사제로도 하지만 경구용으로도 개발 중이거든요. 이 두 가지 물질 중에서 최적의 후보가 선별돼서 올해 말에 4주차 체중 감소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화이자가 가장 목말라하는 경구용 옵션인 만큼 데이터 공개 직후 가치 재평가가 기대가 됩니다.
주가는 지금 11만 원대 한번 찍고 9만 원 이하에서 조정 중에 있는데요. 메세라의 경구 GLP-1인 맷224와 097의 4주 데이터가 공개되면 경구 비만 모멘텀이 한 번 더 강력하게 붙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DD01 48주 데이터 발표와 JP모건 이벤트를 향해서 프리미엄을 얹어가는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리가캠 보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는요, 내년 상반기에 주가 향방을 가를 굵직한 임상 데이터 3건이 동시에 쏟아집니다. 먼저 헐2 ADC인 LCB14인데요, NO2 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비상 중간 결과가 발표됩니다. 여기서 효능이 입증되면 NO2 이후 라인의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술 이전이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OR1 ADC인 LCB71인데요, 혈액암 및 고형암을 타깃으로 하는 임상 1비상 중간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리가캠의 파이프라인 확장성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B7H4ADC인 LNCB74인데요. 면역 항암 타겟의 ADC고요. 임상 1A상 데이터가 나옵니다. 초기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되면요, 곧바로 추가 라이센스 아웃 후보군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미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돼서 순항 중인 파이프라인들도 내년 상반기 모멘텀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얀센의 역대급의 규모로 기술 이전된 핵심 파이프라인인 LCB84는요, 현재 임상 1상이 순항 중에 있고 26년에는 본격적인 임상 2상 진입이 예상됩니다. 얀센이 주도하는 만큼 개발 속도와 파급력이 남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다음은 LCB97인데요. 일본 오노약품의 기술 이전된 퍼스트인 클래스 신약입니다. 최근 단기 마일스톤 수령했죠. 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했고요. 남들이 건드리지 못한 신규 타겟인 에런 캠을 공략하는 만큼 성공 시 고용암 시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실적보다는 26년 상반기에 오늘 말씀드린 이 데이터들이 실제 기술 이전이나 추가 딜로 이어지는 현실화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발표되는 시점이 리가켄 바이오의 2차 퀀텀 점프 구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4종목의 일정과 기대 포인트들 짚어드렸는데요. 모두 다 기대감이 살아있는 만큼 단기 주가 등락에 흔들리시기보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중장기적인 매매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요, 2026년 상반기에 있을 이벤트를 선반영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흔들림보다는 데이터와 딜의 현실화 여부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정말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각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내가 이해한 만큼 감당 가능한 리스크 범위 안에서 비중 조절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 백소장은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바이오 소식과 ABL 바이오 관련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